서울 강남의 최상류층 주택가. 웅장한 대리석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끝없이 펼쳐진 박진우 회장의 대저택. 그곳은 겉으로는 완벽한 평온이 지배하는 공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택의 구석진 방에서 홀로 늦은 저녁을 먹는 이지은의 삶은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30살의 이지은은 이 저택의 가정부였다. 그녀의 식탁에는 늘 간소한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였다. 식사는 늘 고요함 속에 진행됐다. 오직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언뜻 보기엔 평범하고 온순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생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지은의 하루는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저택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며 정원을 가꾸는 일은 끝이 없었다. 박진우 회장은 거대 IT 기업 K&J 그룹의 수장이었지만 그는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웠다. 그의 세계는 일과 비즈니스로 가득했고 저택 안에서도 그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은은 그런 박진우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가 겉으로 보이는 차가움과는 달리 내면의 깊은 고독을 지닌 남자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은은 박진우 회장의 지시로 급하게 시장을 보러 나섰다. 장바구니를 들고 북쪽에는 골목길을 걷던 그녀의 눈에 낡은 손수레가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옆에는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노파 한 분이 주저앉아 주섬주섬 폐지를 줍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노파를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 장을 보고 저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노파의 지친 얼굴과 떨리는 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노파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파는 놀란 눈으로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아가씨, 괜찮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금방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은은 묵묵히 폐지들을 주워 손수레에 다시 실었다. 빗물에 젖은 폐지들은 무거웠고 그녀의 손은 금세 더러워졌다. 하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꼼꼼하게 폐지들을 정리하고 쏟아진 고철들을 주워 담아 손수레에 다시 실었다. 그녀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 혹시라도 다시 쏟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무리했다. 노파는 지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정말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지은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녀는 비록 자신의 삶도 그리 여유롭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그날 시장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밤이 되면 모든 집안일이 끝난 후 지은은 몰래 박진우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그녀에게는 마치 비밀의 정원 같았다. 빽빽하게 꽂힌 수천 권의 책들 사이에서 지은은 주로 법률 서적과 경제학 책들을 꺼내 읽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중요한 내용들을 낡은 수첩에 빼곡히 필기했다. 그녀의 글씨는 정갈했고 필기 내용 또한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분석들이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박진우 회장의 개인 서류들이었다. 회장 집무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복잡한 계약서나 소송 관련 문서들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단순히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그 사건의 당사자인 양 꼼꼼하게 읽어보고 법률 용어와 조항들을 분석하곤 했다. 그녀는 때때로 박진우 회장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의 말투나 상대방의 어조에서 미묘한 긴장감이나 숨겨진 의도를 감지하곤 했다. 지은의 수첩에는 단순히 법률 지식만이 아니라 그녀가 저택에서 보고 들은 사소한 일상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누가 언제 저택을 방문했는지, 박진우 회장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와 같은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 빼곡했다. 그것은 그녀의 습관이자 그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평범한 가정부로만 생각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법조인을 꿈꾸던 재능 있는 법대생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어 지내왔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은 언젠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작은 씨앗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지은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출근 준비를 위해 TV를 켰을 때 속보 화면에 박진우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K&J 그룹 박진우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헤드라인은 붉은 글씨로 번쩍였고 아나운서는 박 회장이 그룹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한때 존경받던 IT 업계의 거물이 순식간에 국민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박 회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고 여론은 그를 죄인으로 단정짓는 분위기였다. 지은은 멍하니 TV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저택에서 곁으로 지켜본 박진우와 뉴스 속의 범죄자, 박진우 사이에 커다란 괴리감을 느꼈다. 박진우는 분명 냉철하고 개인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녀가 아는 그는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며 사소한 실책에도 자신을 질책하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런 그가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박 회장의 체포 소식과 함께 그의 모든 계좌와 자산이 동결되었고 K&J 그룹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회사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박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국내 최고의 로펌조차 이해상충을 이유로 손을 떼겠다고 통보해왔다. 세상은 박진우를 버렸다. 언론과 대중은 이미 그를 유죄로 단정지었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저택에는 이지은만이 홀로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넓은 저택을 청소하고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로 간소한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시감이 피어올랐다. 과거, 그녀의 가족에게 닥쳤던 불행한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진실은 외면당하고 억울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저택의 정원을 정리하던 지은은 우연히 박 회장의 서재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분명 박 회장은 구치소에 있는데 의아함을 느낀 지은은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만진 듯한 흐트러진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지은은 그 냄새가 박 회장의 비서 김명수, 김미용소의 향수 냄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명수는 박 회장의 가장 충실한 비서이자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왜 박 회장이 없는 저택 서재에 드나들었을까 지은은 의문을 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박 회장의 재무 관련 보고서들이었다. 서류들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지만 지은의 눈에는 몇몇 수상한 점들이 보였다. 특정 날짜에 이루어진 거액의 자금 이동, 그리고 그 출처가 불분명한 몇몇 거래 내역들. 그녀는 자신이 밤마다 몰래 읽었던 법률 서적과 경제학 지식을 동원하여 서류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 자신의 가족을 힘들게 했던 억울한 누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 낡은 노트북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노트북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지은은 박 회장이 즐겨 사용하는 패턴을 떠올려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노트북은 거짓말처럼 열렸다. 노트북 안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K&J 그룹의 비공식적인 회계장부와 함께 김명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들어있었다. 지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김명수 비서가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지은은 노트북에 담긴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낡은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습관처럼 서류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연결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 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 시작했다. 아니, 무죄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과거 아픔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은 한편으로 두려웠다. 그녀가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녀 자신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김명수 비서가 만약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면 그는 분명 강력한 힘을 가진 인물일 터였다. 게다가 그녀는 고작 평범한 가정부에 불과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격도, 그럴 힘도 없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왔다. 그녀는 한때 법조인을 꿈꾸던 유망한 법대생이었지만 가족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솟아났다. 이대로 박진우 회장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 또한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부로 숨어 지낼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식을 사용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내가 박진우 회장님을 구해야 해. 지은은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수첩과 노트북을 품에 안고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궁 속에 갇힌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어깨에는 이제 억만장자의 운명과 함께 묻혀버린 정의를 향한 숭고한 사명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박진우 회장의 재판은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법정은 매일 아침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박 회장은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알 수 없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공소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 보였고 언론은 이미 그를 죄인으로 단정지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박진우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국내 최고 로펌의 최 변호사 초이비운 호사는 단상에 섰다. 최 변호사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탁월한 변론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박 회장을 어떻게든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배심원단 여러분, 본 변호인은 피고인 박진우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하고 본 사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렸다. 이해상충 문제와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더 이상 변호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 로펌의 윤리 강령에 따른 결정입니다. 최 변호사는 차갑고도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최 변호사는 K&J 그룹의 경쟁사인 태양그룹으로부터 막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박진우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영향력은 최 변호사에게까지 미쳤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로펌의 안위를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박진우를 버리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 피고인석의 박진우는 최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는 이제 의지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물들었고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이 그를 완전히 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이 순간 절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방청석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이지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강렬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일어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이었다. 법정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잦아들었다. 이지은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하고 힘찼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그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제가 그를 변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어진 것은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었다. 저 여자 누구야? 가정부 아니야. 미쳤나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빗발쳤다. 재판장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는 이지은의 등장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지은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니, 지금 농담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인데 감히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고작 가정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지은의 출신과 직업을 이용해 그녀를 조롱했다. 이지은은 최 변호사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진우 피고인의 결백을 믿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저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가정부가 법학을 전공했다고 박진우 회장조차 놀란 눈으로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지은이 조용하고 성실한 가정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지은은 이어서 설명했다. 저는 과거에 저의 가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저는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회장님의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이 결백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지난 몇 주간 몰래 박 회장님의 서류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교묘하게 조작된 음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마다 몰래 들여다보았던 박진우 회장의 서류들, 그리고 낡은 노트북에서 발견한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언급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재무보고서에서 발견한 수상한 자금 흐름과 김명수 비서의 향수 냄새가 서재에서 났다는 사실을 연결시키며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지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최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츰 놀라움과 함께 굴욕감으로 물들었다. 고작 가정부가 저런 논리를 펼치다니 내가 놓친 것이 있단 말인가.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깨졌다. 한편 법정 뒤편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명수, 밍소 비서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박진우 회장의 가장 충실한 비서이자 오른팔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횡령과 배임 사건을 조작하고 박진우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범인이었다. 그는 박 회장의 신뢰를 이용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자신의 범죄를 박 회장에게 뒤집어 씌울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김명수는 태양그룹과 은밀히 손을 잡고 박진우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이지은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전혀 없던 변수임을 깨달았다. 저 평범한 가정부가 내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돼. 김명수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살기가 스쳤다. 그는 이지은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에 섬뜩함을 느꼈고 그녀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은을 감시하고 그녀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비밀리에 사람을 붙였다. 재판장은 잠시 숙고한 끝에 이지은에게 박진우의 변호를 맡을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지은의 과거 이력과 그녀가 제시한 논리적 주장이 재판장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이지은은 억만장자의 운명을 짊어진 평범한 가정부이자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유일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법정 데뷔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대중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약하지만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지은이 박진우 회장의 변호를 맡기로 한 결정은 법조계와 언론을 뒤흔들었다. 가정부 출신 변호사, 억만장자의 운명을 짊어진 무명 변호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고 이 모든 것이 박 회장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뿐이었다.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지은은 박진우 회장과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고 구치소로 그를 찾아갔다. 박진우는 여전히 절망감에 갇혀 있었지만 이지은의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이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니까?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불확실성이 묻어났다. 이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박진우는 그 확신에 힘을 얻는 듯 했다.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이지은은 박진우 회장의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저택의 모든 것을 재판의 증거로 활용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가정부의 눈으로 보고 기록했던 모든 사소한 정보들을 되짚어 보았다. 누가 언제 저택을 방문했는지, 박 회장이 특정 날짜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재의 물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등 사소해 보였던 기록들이 이제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가장 먼저 이지은은 박진우 회장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낡은 노트북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 안에서 김명수 비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발견했고, 이 메시지들이 K&J 그룹의 비공식적인 회계장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녀는 밤낮없이 노트북에 매달려 암호를 해독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과거 법대에서 갈고 닦은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김명수 비서는 이지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은이 법정에서 보인 비범함에 소름 끼치도록 놀랐다. 평범한 가정부 주제에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김명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이지은이 저택에서 어떤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했다. 어느 날 밤, 이지은이 노트북에 매달려 암호 해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저택의 정전기가 갑자기 나가고 밖에서는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노트북과 수첩을 품에 안고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았다. 몇 분 후, 낯선 그림자 2개가 서재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재 안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서류를 훼손하고 컴퓨터를 부쉈다. 이지은은 책상 밑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내려앉는 듯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복면을 쓴 남자 중 한 명의 팔에 새겨진 문신. 그것은 뱀이 용을 휘감는 듯한 기묘한 문신이었다. 은지는 자신의 수첩에 그 문신을 희미하게 스케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예전 박 회장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보았던 비서 김명수의 팔에 새겨진 문신과 똑같았다. 김명수, 너였구나. 은지는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침입자들이 떠난 후 은지는 엉망이 된 서재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가 숨긴 노트북과 수첩은 무사했다. 그녀는 이 위협이 김명수 비서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 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한편 최 변호사 초이 뷴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지은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법률 지식도 경험도 없는 무모한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변호는 박진우 회장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녀는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로펌이 박진우 사건에서 손을 뗀 이유가 정당했음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는 태양그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었고 이지은의 등장은 그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다. 그는 이지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녀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키려 했다. 이지은은 쏟아지는 비난과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밤마다 노트북의 암호를 해독하고 김명수의 수상한 거래 내역들을 추적했다. 그녀는 박진우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K&J 그룹의 회계 장부를 꼼꼼히 대조하며 허위 보고서와 조작된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수없이 해독했던 법률 문서를 떠올리며 각 조항과 법규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김명수가 박진우 회장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가짜 증거를 심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재판은 점점 더 가열되었다.
검찰은 김명수가 제공한 듯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내세우며 박진우 회장을 압박했다.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박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지은은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할머니가 아팠을 때 절망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벽 앞에 선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진우의 결백을 입증할 마지막 희망이 담긴 단서들이 쥐어져 있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일이 다가왔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중은 이지은이 과연 이 거대한 재판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아니면 비웃음거리로 전락할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이지은은 모든 압박을 견뎌내고 박진우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세울 유일한 희망이었다. 최종 변론일. 법정 안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지은은 피고인석의 박진우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지은을 향한 미약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검찰 측은 김명수 비서가 제공한 수많은 증거들을 내세우며 박진우 회장의 유죄를 확신하는 듯했다. 공소장의 내용은 박진우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몰아세웠고 배심원단의 표정 또한 점점 굳어갔다. 언론들은 이미 박진우 회장 유죄 확실시라는 속보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검찰 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자 재판장은 이지은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법정 안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의심, 비웃음, 그리고 미약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최의 변호사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김명수 비서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지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그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다소 떨렸지만 이내 침착하고 단호해졌다. 그녀는 서론에서 검찰 측의 논리적 허점과 증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치밀하게 조작된 음모임을 주장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은 최 변호사와 검찰 측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검찰 측은 피고인 박진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그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도록 해독한 김명수의 암호화된 메시지들이었다. 이 메시지들은 김명수 비서의 개인 노트북에서 복구된 파일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해독한 결과 김명수 비서가 박진우 회장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가짜 증거를 심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명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대체 어떻게 저걸 해독했지 불가능할 텐데. 이지은은 김명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밤 회장님의 서재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USB를 건넸다. 재판장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스크린에는 박진우 회장의 서재 내부가 찍힌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다름 아닌 김명수 비서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김명수가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며 박진우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체시키는 모습, 그리고 마치 박진우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문서들을 생성하여 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김명수가 서류를 조작하는 동안 그의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쳤고 그의 팔에는 이지은이 목숨을 걸고 확인했던 그 뱀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지은은 이 문신이 김명수 비서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몇 주간 몰래 그의 사진들을 수집했고 그의 팔에 있는 문신과 동일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확보해 두었다. 법정 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배심원단은 물론 검찰 측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응시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김명수의 계략에 놀아났음을 깨달았다. 영상은 마지막 클립으로 넘어갔다. 김명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의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다. 네, 태양그룹 상무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이제 끝났습니다. KNJ그룹은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겁니다. 최 변호사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김명수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법정 경위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이지은은 김명수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김명수 비서, 당신은 박진우 회장님의 신뢰를 배신하고 탐욕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의 죄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박진우 회장님은 무죄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에서는 거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방청객의 박수 소리였지만 이내 그 소리는 천둥처럼 커져 법정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이지은을 향해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감동,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이재준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그의 눈에는 이지은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특종을 잡았다는 희열이 번뜩였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한 후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진우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 피고인은 즉시 석방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이지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찾아온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명수 비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은지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이지은은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성공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박진우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는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부에서 억만장자의 구원자이자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박진우 회장은 자유의 몸으로 걸어 나왔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5년간의 고통과 절망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환호하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격이 묻어 있었다. 이지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손을 놓지 않고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성공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언론은 가정부 출신 변호사, 억만장자의 구원자가 되다라며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명수 비서는 즉시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모든 범죄 행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이지은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 즉 암호화된 메시지 해독 결과, 서재 감시 카메라 영상, 그리고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에 대한 전문가 소견은 그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태양그룹과의 공모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횡령, 배임, 증거 조작, 그리고 공갈 협박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죄는 명백했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결국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오랜 기간 감옥에서 속죄하는 삶을 살게 될 운명이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지은의 활약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가 속한 로펌 또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박진우 회장과 이지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저는 제 명성과 안위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의 용기와 지혜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약자의 편에서 진정한 법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변호사로서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려 노력했다. 그는 변호사 업계에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힘쓰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박진우 회장은 재판에서 승소한 후 K&J 그룹의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그가 다시 경영권을 잡자 한때 휘청이던 K&J 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대중의 신뢰 또한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지은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녀에게 막대한 보상을 제안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K&J 그룹의 법무팀 총괄 고문직을 맡아주십시오.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으로 로펌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지은은 박진우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쫓아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제안은 그녀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로펌을 설립한다면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이지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박진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지은 변호사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 회장과 이지은은 박 회장의 대저택 정원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정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꽃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과거의 고요하고 쓸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지은 씨, 저에게 가정부로 오기 전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훌륭한 능력을 숨기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지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오랫동안 품어왔다. 이지은은 멀리 피어있는 장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저는 한때 잘나가는 법대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법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무능력함에 절망했고 법조인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숨어 지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을 돕는 것이 저의 과거를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우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지은 씨,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은은 박진우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낡은 옥탑방에 숨어 지내던 평범한 가정부 이지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이지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박진우 회장의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K&J 그룹 법무팀의 총괄 고문직을 겸임하며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푸른 정의 법률 사무소 그린 저스티스 로 펌을 설립했다. 사무실은 서울 시내의 번화에 위치한 고층 빌딩에 자리 잡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꿈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이지은 변호사는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변호에 전념했다. 그녀의 로펌은 재력이나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사건들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 치밀한 증거 수집 능력, 그리고 법정에서의 탁월한 변론은 수많은 난해한 사건들을 해결로 이끌었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수호자, 약자들의 희망이라 칭하며 연일 그녀의 활약상을 보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며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박진우 회장은
이지은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후원자였다. 그는 K&J 그룹을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의 모범 사례로 만들었고, 이지은의 로펌과 희망 새싹 기금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희망 새싹 기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지은 변호사가 직접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다. 그녀는 후배 법조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최 변호사 또한 이지은 변호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후 그녀의 뜻에 동참했다. 그는 이제 푸른 정의 법률사무소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힘썼다. 그의 과거 오만함과 이기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정한 법률 정의를 추구하는 노련한 변호사로 거듭났다. 그는 이지은을 나의 스승이자 친구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지은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희망 새싹기금의 첫 졸업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이지은 변호사처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장학금을 직접 수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여러분, 법은 때때로 차갑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가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이지은은 행사장을 찾은 이재준 기자와 마주쳤다. 이재준 기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탐사 저널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지은 변호사의 모든 발자취를 기록하고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는데 헌신했다. 그는 변함없이 이지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친구였다. 이지은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이재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다. 이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이재준의 손을 잡았다. 이재준 기자님 덕분이죠. 기자님의 용기 있는 보도가 없었다면 저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이지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이지은이 가정부 시절 시장에서 손수레를 도와주었던 그 노파였다. 노파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지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지은은 노파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작은 선의의 씨앗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음에 감사했다. 이지은은 이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낡은 수첩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 수첩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 당당히 놓여 있었고 이제는 빼곡한 승소 기록과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끔 수첩을 펼쳐 과거의 자신의 기록들을 되짚어보곤 했다. 캄캄했던 과거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비로소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푸레운 정의 법률사무소 옥상 정원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지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봄날처럼 따뜻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든 강인하고 지혜로운 젊은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강근지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위대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 잠재력을 깨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강은지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